我的心里只有工作，只有工作能使我开心。 그녀의 이름은 은희.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엔잡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일을 땜빵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마치고 친구와 돌아가는 은희는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낼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언가 소란스러워 살펴보니 현금이 없어 통행료를 못 내고 있는 한 남자가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不好意思啊，我没带钱是不是？韩校长，你好帅呀！ 뒤에 차가 밀리고 있는데 시시덕거리고 있는 그들을 참을 수 없던 은희는 两辆车的，后面都堵着呢。스쳐가는 인연이었지만 그녀가 신경 쓰였던 그는 얼른 사진을 찍어두는데요. 바로 그때 오래된 마을을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준이로 어릴 때 은희와 생이별을 한 그녀의 오빠입니다. 又来找妹妹一家的吧？ 우리가 모두 아는 가을 동화의 그 이야기처럼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박힌 채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둘도 없던 남매였던 은희와 준이는 나중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남이 되었고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동생 은희를 그리워하는 준이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잡러인 은희는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고 오늘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带您参观一下房子吧。 은희는 현란한 말발로 손님들을 홀렸고 단박에 영업을 성공시킵니다. 就这套吧，我挺喜欢的。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실 식당을 하며 고생고생하는 엄마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妈，你没事吧？ 엄마의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식당으로 달려가 보니 사고뭉치 오빠가 빚쟁이와 함께 식당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름에 환장한 오빠지만 어쨌든 오빠이기에 그녀는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明天我把卡送回来，真是我好妹妹。 한편 동생 은희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는 준이에게 람보르기니가 한 대 다가옵니다. 怎么回来也不说一声啊？ 사실 잘난 놈들끼리 친하다고 알고 보니 준이와 한태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别走，今晚给你接风。 한태는 오랜만에 돌아온 친구를 위해 화려한 파티를 열었고 현란한 발재간을 선보이는 중인데요. 한편 하루 종일 알바를 뛰었던 은희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파티에 같이 참석합니다. 只要我跟韩泰拍一张合照，然后传到微博上面。 상하이 최고의 카사노바로 유명하다는 한태. 알고 보니 톨게이트에서 스쳐 지났던 바로 그 남자였네요. 같은 공간에 어릴 적 헤어진 꿈에도 그리던 오빠 준이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녀는 친구와 이야기 중입니다. 어느새 댄스 타임이 끝나고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곡은 바로 그녀가 어릴 적에 오빠 준이와 함께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른 채 한태에게 다가가더니 哥，你叫我什么？ 이내 정신을 차린 그녀는 밖으로 나갔고 그녀를 따라 나선 한태는 은희를 막아서며 你可是我的债主哎，真不记得假不记得都不重要。请问我们换个地方？ 은희는 관심 없다는 듯이 가버렸고 뒤늦게 따라 나온 준이는 刚跑过去的女生是谁啊？下一任女朋友。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칠 듯 마주치지 못한 채 일단 헤어집니다. 은희는 사실 어릴 적 헤어진 가족들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妈，我还可以这么叫你们吗？ 하지만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어릴 적 오빠의 생일 선물인 CD 플레이어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다음날 은희는 수리를 맡기러 왔는데 아저씨는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请您一定帮我想想办法。我试试。 그녀가 나가고 얼마 후에 같은 가게에 똑같은 CD 플레이어를 맡기러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打听到只有您可以修这个。刚刚有个女孩子拿了一模一样的。 그 이야기를 들은 준이는 은희를 찾아 곧바로 가게를 뛰쳐나갔고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文熙，你还好吗？我过得好，也不是您的功劳。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는 준이는 그녀를 잡아보지만 그를 뿌리치고 그녀는 나가버립니다.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쳤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은희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눌러놓았던 감정을 쏟아내고 준이는 먼 발치에서 그런 그녀를 바라봅니다. 我求求你们了，赶快走吧。 그녀는 술에 취해버렸고 비틀비틀 일어서는 그녀를 따라온 준이. 幻觉吧，肯定是幻觉，对不对？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녀를 준이는 따라가고 그런 그에게 독한 말을 쏟아붓는 은희. 你喝醉了吧？我没有哪一刻比现在更清醒。我求你走吧，你走吧。
그녀는 결국 쓰러져 버렸고 준이는 술에 취한 은희를 어릴 때처럼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不要离开我，不要离开我，好不好？ 그녀는 잠꼬대인지 술주정인지 모를 말을 했지만 준이는 이 말이 바로 그녀의 진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这房子还没买啊，不好意思啊，我先走了。 想带你去个地方。 다음날 일어난 은희를 오빠 준이는 귀국하면서 가져온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만나지 못했던 동안 은희에게 주려고 그가 차곡차곡 모아온 생일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오빠가 생일 선물을 깜빡하자 엄마에게 칭얼댄 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엄마의 말대로 오빠는 줄 수 없는 생일 선물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게 된 은희는 어린 시절처럼 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어느새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준이도 어릴 적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데요. 我想成为那个人。 그러던 중 준이의 약혼 여인 유미가 그를 만나러 귀국을 합니다. 네 사람은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은희가 묻습니다. 幼梅姐跟俊熙哥是怎么认识的？幼美说想成为一棵树。 그 말은 바로 은희가 어릴 적 오빠에게 했던 말이었는데요. 그녀가 착잡한 마음을 삼키고 있던 그때 낯이 꽤 익은 한 여자가 한태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그녀는 바로 출생 직후 신생아실에서 은희와 뒤바뀌었던 흔혜였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운 은희는 흔혜에게 他们都还好吗？托你的福，很好。 한태는 몰랐던 은희의 사정을 알고는 그녀에게 더욱 마음이 갑니다. 以后不会让你觉得自己可怜的。 한편 은혜는 준이에게 은희가 다시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싫다고 말하며 你最好不要把见到他的事情告诉妈。 한태의 화려한 연애사를 알고 있지만 흔혜는 그에게 마음이 있었는데요. 这次又是多少任啊？第几任跟你有关系吗？总会回到我身边的。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은희가 있는 한태는 그녀의 직장인 병원에 가서 자신과 갈 곳이 있다며 그녀를 끌고 갑니다. 두 사람은 한참 쇼핑을 하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곳은 한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양로원이었습니다. 카사노바에 그저 돈 많은 왕재수로만 생각했던 한태의 다른 면을 본 은희는 그와 함께 왈츠를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한태를 찾아온 흔혜가 이를 보게 됩니다. 점점 그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한태는 준이를 찾아가 은희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굳어지는 그의 표정. 我不同意。 은희를 더 이상 동생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준이는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엔잠러인 은희는 오늘도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꽃다발 부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물론 다름 아닌 한태. 你是准备让我开个花店吗？谁说要送给你的？ 그러더니 한태는 은희의 직장 동료들에게 꽃을 나눠주면서 平日里都惯了你们的照顾。 한태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그가 통째로 전세낸 놀이동산이었는데요. 한태는 그곳에서 다짜고짜 고백을 합니다. 我喜欢你，你愿意跟我在一起吗？韩泰， 하지만 오빠 준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은희는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기에 你的心意我都领了。先别着急回复我。 한태는 일단 일부 후퇴하며 은희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간 그녀 앞에 흔혜가 나타납니다. 你来了，妈刚出去了。 두 사람의 상봉을 위해 은희는 자리를 비켜주려고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꿈에도 그리워하던 엄마 아빠, 아니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恩熙，我的小恩熙。 엄마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은희는 무슨 생각인지 준이가 채워준 컨테이너 하우스의 생일 선물을 몽땅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유흥과 향락을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연락을 받고 온 준이는 恩熙，跟我回家。你说我什么人？我哪有家呀？ 그녀를 데려가려는 준이를 뿌리치고 다시 파티로 돌아가는 은희는 준이에게 你给我买的礼物啊，我全部都卖掉了，还是钱对我恩熙来说比较重要。失望就滚！ 그녀의 소식을 들은 한태도 나타납니다. 你来这种地方鬼混，就是因为他们能给你钱吗？ 정떼려고 하는 사람처럼 독한 말을 퍼붓는 은희는 你们现在都看到我的真面目了，就走吧。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쓰러져 버린 은희. 사실 은희는 백혈병에 걸렸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你再不接受治疗，随时都有生命危险。 병원에 모여서 은희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가족과 친구들. 他已经暂时脱离危险了。 그녀를 키워준 어린 시절의 엄마는 한탄합니다. 恩熙要是我亲生的孩子就好了。
은희의 친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恩熙要不是我亲生的孩子就好了。 깨어난 은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我的病我自己知道，让我一个人安安静静的走。 자책하던 가족들은 병실에서 나가고 남아있던 준이는 我知道你说这个话就是为了把我们气走，我不会离开你半步。 하지만 은희는 자신은 이미 뿌리가 옮겨진 시점부터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열하던 은희는 다시 의식을 잃습니다. 준이는 은희를 위해 어릴 적 그 나무를 옮겨 심고 한테는 그녀가 팔아버렸던 컨테이너에 물건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준이의 약혼녀 유미는 준이의 마음속엔 언제나 은희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의 곁을 떠납니다. 준이는 다시 깨어난 은희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은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게 준비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은희는 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以前我觉得自己很不幸，但是现在我觉得自己很幸福。我有2个妈妈，她们都这么爱我。 은희의 삶의 불씨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준이와 한태는 은희를 컨테이너로 데려갑니다. 놀랍게도 은희가 팔아버렸던 모든 선물들이 다시 돌아와 있었고 그곳에는 웨딩드레스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웨딩드레스 앞에서 청혼을 하는 준이. 你愿意嫁给我吗？ 곧이어 한태도 청혼합니다. 你愿意嫁给我吗？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희는 한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준이와 결혼을 하고 사람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은희가 떠나고 어릴 적 함께 지나던 터널을 걷던 준이의 눈앞에 꿈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은희를 태운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을 동화를 리메이크한 조로사 초의 쉬카이 멍메이치의 영화 남색생사연입니다. 송혜교, 송승헌, 원빈이 표현해냈던 가을 동화를 중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하여 표현해냈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드라마의 큰 흐름은 가을 동화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그 설정 그대로요. 16부작이었던 드라마를 1시간 30분 남짓한 영화로 편집을 하다 보니 조금은 끊기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요. 지금은 중국의 정상급 배우로 성장한 조로사 쉬카이가 신인급 배우이던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팬들은 보물상자처럼 이따금씩 꺼내서 보기도 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희 역을 연기한 배우 조로사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배우일 것 같고 한태 역을 연기한 배우 쉬카이 역시 다작을 하며 다양한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준이 역을 연기한 배우는 초애라는 배우로 남색생사연에서는 남주로 출연까지 한 배우인데 이후 다른 작품이 크게 없었는지 찾아봐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흔해 역을 연기한 배우는 멍메이치라는 배우로 우주소녀의 전 멤버였다고 하더라고요. 창조 101에서 화전소녀 101으로 데뷔한 이후로는 우주소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은 아니 조금 많이 허술하기는 하지만 조로사와 쉬카이의 풋풋하던 시절의 모습을 보는 정도의 느낌으로 감상하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색생사연은 국내 OTT에는 업로드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 현지 플랫폼 아이치이에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